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왔어요, 현재. 이런 추세라면 이걸 쭉 일주일 동안 분석을 해보니까 이렇게 이동을 해온 거거든요. 추세선. 이게 경향선이에요. 경향선. 트렌드. 그럼 이 선을 연장해서 이런 추세라면 이런 식으로 태풍이 일본 쪽으로 잘 비켜가겠다. 일본 잘 이렇게 예측하는. 이렇게 오던 태풍이 갑자기 이렇게 올 리는 없잖아요. 일주일 동안 이렇게 왔다면 이걸 리니어리티, 선형성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선형성이 뚜렷한 경향이라면 이 선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알려진 구간의 값이고 여기는 이제 알려지지 않았는데 앞으로 2시간 뒤에는 여기 가고 5시간 뒤에는 여기 있고 하루 뒤에는 여기 있고 이틀 뒤에는 여기 갈 것이다. 이런 식으로 기상청이 예보를 하잖아요. 여기 알려진 구간의 값을 이용하여 알려지지 않은 구간의 값을 연장해서 추정하는 거예요. 연장적 추정이에요. 이렇게 연장하는 거죠. 투사, 쏘아본다, 연장한다. 이게 시계열 분석이에요. 7번에 회귀분석은요. 회귀분석, 리그레션. 회귀라는 말은 연어가 태어난 곳으로 복귀, 회귀하는 본능을 갖고 있죠. 인간도 회귀 본성을 갖고 있잖아요. 항상 평소에 자기 옛날 모습으로 되돌아가려는 그런 모습을, 속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 속성을, 그런 통계적인 속성을 이용해서 어떤 독립변수 한 단위가 변했을 때 종속변수의 변화량을 예측하는 기법이에요. 그래서 회귀함정식, 회귀함수, 회귀방정식을 도출해서 이걸 가지고 독립변수 하나가 변하면 종속변수가 얼마나 변할까 이걸 이제 추정하는 방법인데 특징에 보시면 인과분석, 상관분석, 경로분석 이것도 전부 넓게 회귀분석에 포함돼요. 회귀분석. 그 그림이 있잖아요. 그림 안에 광의 회귀분석에 보면 인과, 상관, 경로, 회귀 이렇게 다 포함됩니다. 여기 경로분석은 위에 있는 그 경향분석하고는 다른 겁니다. 6번의 시계열 분석은 지금 방금 이거는 경향분석이거든요. 트렌드. 근데 지금 여기 들어있는 경로분석은 패스, 코어설 패스, 인과경로를 분석하는 거예요.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인과관계가 발생했냐, 요걸 분석하는 거지, 경향을 분석하는 거 아니에요. 이 경향을 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추정하는 건 경향분석이고, 인과관계가 발생한 경로를 분석하는 게 패스 어널리시스, 경로 분석입니다. 그거는 회귀분석이에요. 다른 겁니다. 자, 회귀분석, 좀 이해가 안 되실 거니까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자, 인사처가 공무원들의 그 청렴도를, 부패지수, 청렴지수를 나이별로 이제 추정을 한번 해보려고 조사를 했습니다. 1000명의 공무원들 대상으로 연령대별로 뇌물을 주면 받으시겠습니까? 뭐 같이 밥 먹자고 민원이 하면 밥을 먹으실래요? 이런 식으로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쭉 이렇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분포가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예, 통계 조사를 쭉 했더니 분포가 쭉 이런 식으로 점이 찍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y 콜 fx 해서 이 나이와 청렴도는 반대 관계가 있더라. 나이가 어릴수록 뇌물을 줘도 부패에 물들지 않아서 저희가 왜 그걸 받죠? 안 받습니다. 근데 나이가 30, 40, 자식, 가족이 늘어나고 할수록 주는 대로 낼름낼름 다 받아먹더라. 그래서 이 분포가 이런 식으로 나이하고 청렴도는 반대 관계가 나타나더라. 제가 이렇게 예를 들었더니요. 승진시험 준비하는 옛날에 나이 많은 분들이요. 막 여보시오 당신 말이야. 재수없이 예를 들어도 왜 그렇게 자꾸 예를 드냐요. 아니 나이 많다고 이게 부패한다는 보장이 어딨냐고 그러면서 앞으로는 그렇게 예 좀 들지 말라고 막 저한테 막 혼내고 막 그래요. 옛날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하도 그래서 예를 거꾸로 들어본 적도 있어요. 나이가 어릴수록 못 모르고 낼름낼름 받아먹고 나이가 많을수록 이게 안 받아 이런 분포가 나오더라. 이렇게 한 적도 있는데 사실은 이게 아니고 이게 맞아요. 요게. 그러면 자 나이가 현재 41세인 사람이 한 살 더 먹으면 42세가 되면 이런 함수 관계라면 청렴도가 얼마나 떨어질까 이걸 예측하는 게 이게 회귀분석이에요. 그런데 회귀라는 건요 통계적인 속성이 항상 어떤 사람은 나이가 젊어도 아주 부패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또 나이가 많아도 아까 그분 항의하는 그분처럼 부패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주 뭐 돌연변이처럼 이게 몇 사람 있을 수 있는데 평균적인 속성으로 항상 통계치는 돌아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극단치가 있을 수 있는데 결국은 평균치로 이렇게 돌아가려는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속성을 이용해서 이제 함수를 도출한 다음에 원인 변수 한 단위가 변화하면 종속 변수가 얼마나 변화할까? 그래서 여기에 넓은 의미의 회귀 분석에는 이제 4가지가 있거든요. 4가지. 첫 번째 인과 분석, 두 번째가 상관 분석, 경로 분석, 그 다음에 좁은 의미의 회귀 분석 이렇게 4가지가 있어요.
인상경회가 다 포함돼. 인상경회. 네, 인과분석은 아주 단순하게 둘 이상의 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있냐 없냐? 있냐 없냐? 요것만 그냥 확인하는 거예요. 인과관계가 있냐 없냐? 단순히 요것만. 자, 부모들의 경제력과 자식이 부모들을 방문하는 횟수, 요것도 횟수죠. 방문 횟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냐 없냐? OECD 국가들 대상으로 언젠가 조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한 30여 개 국가를요. 그랬더니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부모들의 경제력과 자녀들이 그 방문한 횟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걸로 나왔어요. 동방예우지구인 우리나라에서만 유일하게. 자, 인과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좀 살면 뭐 찾아가고 못 살면 그냥 부담되고 하니까 그냥 안 가더라. 자, 그러면 상관분석은 뭐냐면요. 그 관계가 관계 강도가 얼마나 세냐는 거예요. 세냐.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 사이의 값을 갖는데 코이피션트. 이게 상관계수죠. 상관계수라는 게 있는데 코이피션트. 이게 플러스 1보다는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거든요. 플러스 1이라는 얘기는 정비례한다는 얘기고 마이너스 1은 반비례한다는 얘기죠. 가난하면 더 찾아간다는 얘기.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가난하면 더 찾아가고 잘 사시면 안 찾아가도 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완전히 비례. 잘 살면 찾아가고 못 살면 안 찾아간다. 0이면 그럼 뭐 0이면?